자,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자, 방금 전 시간에 내적이 의미하는 거는 자, 결과값이 스칼라 값이 나오고 크기만 갖는 거라고 했죠? 결과값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벡터의 사이각이 나오고 자, 외적을 하게 되면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나온대요. 요게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어떤 식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되냐면 자, 구글 한번 열어볼게요. 크롬 열어서 그래서 벡터의 내적 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론 보면 근데 좀 아무거나 한번 열어서 좀 볼까요? 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 이렇게 정의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냐면 내적은 성분끼리 곱이고 보통은 표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a 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점이죠. 점 a 점 점이 표시가 지금 좀 애매해서 a 점 b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A 벡터와 B 벡터의 닷 그러면 사실 뭐 이게 보면 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성분의 곱 수학적으로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네. 그래서 아무튼 양 벡터의 성분끼리의 그냥 곱을 하는 게 내적이라고 해요.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곱을 하게 되면 스칼라 값의 이 절대값 어떤 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위에 그쵸? 스칼라 값의 절대값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절대값 a 똑같은 애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 예. 자 a랑 b 벡터가 있을 때 그 a의 스칼라 값, 그 절대값, b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값이래. 이게 뭐냐면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잠깐만요. 다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 각도를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양 벡터의 사이 각도를 알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a b 해서 하면 이 사이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a가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기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 이게 3이야. 그러면 이게 3 값이 스칼라 값이 들어오고 이 b도 3이야. 3 하면 코사인 세타가 들어오는데 자 이게 3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이게 크기가 1인 벡터로 만들어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 되겠죠. 얘도 1이 되고 그러면 얘가 사라지죠.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코사인 세타만 남아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각도를 알고 싶을 때는 방향만 중요하지 크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인위대로 1로 바꿔준 다음에 얘도 1로 크기가 1인 걸로 바꿔줘요. A 벡터, B 벡터를. 자, 이걸 보통 노멀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크게 1인 벡터 방향만 취하겠대. 방향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성분 곱을 이렇게 스칼라 내적을 해주게 되면 닷곱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1 이렇게 되고 1 이렇게 돼서 얘는 사라지고 코사인 세타 값만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각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스칼라 결국에 각도 값이기 때문에 스칼라 사이 각도가 나오면서 스칼라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크기 값. 그러니까 각도 값이 나온다는 거고 외적은 뭐냐면 역시 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크기가 1이라면 수직인 벡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공간에서 이런 평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A랑 B랑 이렇게 평면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절대 90도 있죠. 여기 90도. 요게 A 곱하기 B예요. 그래서 얘를 크로스라고 읽고요. A 곱하기 B는 뭐냐면 결국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요거가 어떻게 쓰는지 뭐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고 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다시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내적은 뭐냐면 자, 사이각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외적은 수직인 벡터가 중요해요. 야,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사이각 알고 싶다 그러면 내적. 보통 이게 도트라고 하죠. 도트. 그 다음에
A, B가 이렇게 있을 때 B 벡터가 있을 때 수직인 벡터 있죠. 여기 90도, 여기도 90도. 수직인 벡터 A 크로스 B라고 하는데 요거 수직인 벡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자, 외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직인 벡터와 사이각이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도트는 사이각, 외적은 수직인 벡터. 그냥 바로 이거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냐? 굉장히 쓸 때 많아요. 몹이 이렇게 있고 몬스터가 뭔가 저 캐릭터 플레이어가 있을 때 현재 내가 여기 쳐다보고 여기 이 각도를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그 공격 범위를 각도로 지정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싶을 때 어떤 특정한 벡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내 그 공격 범위는 이만큼이야. 이만큼. 근데 지금 B라는 녀석이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얘랑 현재 내가 보는 각도와 B의 보는 각도가 만약에 좀 말이 꼬였는데 다시요.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몬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플레이어가 현재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이 방향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요거 M 빼기 P 하면 되겠죠? 그쵸? M 빼기 P 하면 P에서 바라보는 M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보는 시야 범위 안에 이 애가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이 사이의 각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때 그 내적이라는 걸 써서 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떨 때 좀 많이 쓰냐면 자,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우리 방향성에 있는 그 조명 있죠?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좀 깨끗하게 하고 볼까요? 깨끗하게. 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자, 우린 보통 텍스처 매핑이라고 가지고 보통 이런데 막 텍스처를 입히잖아요. 여러분들 텍스처를 보통 입혀가지고 뭔가 그림을 표시하는데 얘네 보통 우리는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이런 음영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어둡고, 그죠? 어디는 이건 굉장히 밝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구하냐? 정반사, 난반사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 있죠, 점. 이 물체가 바라보는 요거, 이 벡터들이 다 점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각 점마다 이 점과 이 방향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고 큐브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태양빛의 디렉셔널 라이트 방향이 이거면 자, 이 물체가 쳐다보는 방향이 지금 얘는 여기죠. 얘도 여기고, 그쵸? 그럼 이 방향 얘를 역한 방향 있죠. 역한 방향. 자,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빛을 쳐다보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향의 반대 방향과 이게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면이 그러면 이거에 그냥 그 명암을 갖다가 이 코사인 세타 값으로 갖다 곱해서 줄 수가 있어요. 다시요. 되게 좀 이렇게 예식 말이 꼬이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박스가 이렇게 있고 내가 헤드라이트를 갖다 이렇게 비췄어. 이 방향 있죠? 얘는 이면은 이쪽 쳐다보고 있잖아. 그죠? 그럼 완전히 그리고 이 태양빛의 역방향이면 이 방향이죠. 이 방향과 100% 일치하잖아요. 하면 현재 이 색 있죠.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픽셀 단위의 그 점들의 색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지금 코사인 0도죠. 이 0도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0도 값이 뭐예요? 90도죠. 90도는 1이에요. 1. 그래서 곱해주면 그냥 픽셀이 표현돼서 다 원래대로 색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윗방향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이 역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 이 픽셀 단위 얘네들 각 픽셀들이 표현하는 방향 백단위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가 몇이에요? 45도겠죠. 그러면 현재 이 표현하고자 하는 픽셀의 색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 코사인 45도에 해당되는 값을 갖다 곱해주면 원래 색보다 깎여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좀 어둡게 표현이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뒤에 있는 거는 아예 이 방향이야. 그러면 코사인 몇 도예요? 코사인 1도잖아요. 거의 반대니까. 코사인 90도잖아. 90, 그죠? 해서 얘는 완전히 검게 나오는 거고. 해서 나중에 이런 걸 어때 쓰냐면 여러분들 좀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쉐이더 배울 때 요거 이 텍스처 매핑 하나 한 점 하나다를 표현을 할 때 전부 다 그 라이팅 계산할 때 이 빛의 방향과 이 픽셀 단위의 계산해서 코사인 세타 값, 내적 값으로 물체의 음영을 다 표현을 해요. 좀 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좀 어려운 얘기라서. 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렌더링 할 때 이런 노가다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조명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면 점 하나하나당 내적도 구해야 되고 해당되는 거에서 곱하기 연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연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 요거 쓸 때는 그래서 보통 내적 뭐 사익각도 벡터의 사익각도를 구해서 좀 이렇게 많이 쓰고요. 자, 외적은 어디다 쓰느냐? 외적도 많이 써요. 어디다 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최근에 제가 좀 개발했던 것 중에 좀 많이 학생들이 물어봐서 좀 답변을 한 건데 자, 이 방향이 보통 그 VR로 우리가 핸들을 좀 구현하려 그래. 그러면 컨트롤러가 왼쪽 컨트롤러 있고 오른쪽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게 여기 가상의 이제 뭐 핸들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갖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 캐릭터가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핸들이 꺾이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걸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세요. 여기 해당되는 그 월드에 해당되는 라이트 방향과 이 방향 있죠? 얘는 오른쪽 그리고 얘는 왼쪽인데 이 방향부터 어떻게 구해요? 요거 R 빼기 L 하면 되겠죠. 그럼 방향 나오잖아요. 그죠? 이 벡터의 차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벡터점 라이트 하면은 이게 이 공간상에서 월드 공간상에서 라이트 그 오른쪽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코사인 내적을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결과 있죠. 요거와 벡터 라이트 내적을 해줘 이렇게 벡터 3 라이트 내적을 해주게 되면 여기 나온 결과 값은 코사인 세타 값이 되고 이 세타는 따로 구할 수 있죠. 아크 코사인 세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 나와. 그래서 이게 크다 그러면 핸들을 급격하게 돌린 거고 작다라고 하면 조금 돌린 거죠. 해서 그 회전 방향을 갖다가 어느 정도 게임에 반영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L이고 자 코사인 세타만 하니까 여기 이쪽에 기본 방향에서 이쪽 방향의 세타 값과 R이 이쪽에 있을 때 세타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값과 어차피 코사인 세타 값밖에 안 나오니까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했는지 이쪽으로 회전했는지 내적으로만 구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적을 해주게 되면 이 방향이 나오고요. 요거일 때는 뒤쪽 방향이 나옵니다. 외적엔 왜냐면 외적이라는 거는 자꾸 지워져서 좀 약간 불편하네. 이 방향인데 이게 벡터 3 라이트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내적을 구하면 되고 요거의 수직인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얘 먼저 하고 얘 먼저 해주면 이 방향이 나와요. 이쪽 방향 앞쪽 방향이 나올 거고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했을 경우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하면 뒤쪽 방향이 나옵니다. 해서 이게 여기 있을 때 그쵸? 이게 여기 있을 때는 이쪽 방향에 나오게 됩니다. 크로스 외적을 구하게 되면 해서 요걸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하고 이게 벡터 3의 라이트 방향이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r 빼기 l 한 거에 r 빼기 l 한 거에 더트하고 벡터 3의 라이트 방향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해주면 자, 뭐 세타 값이 나와서 강도는 구할 수 있고 크로스 곱 해주게 되면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되니까 그 앞쪽에 있는 벡터 값이 나옵니다. 앞쪽 이걸 갖다 또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앞방향의 벡터가 나와요. 요거 이 방향에 나오게 되고 이 방향이 아니라 이제 R이 만약에 이제 이 방향에 있을 때 이 방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방향에 있으면 벡터 R이 먼저 계산되겠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뒤에 크로스 한 다음에 R 빼기 L 이렇게 해주면 뒤쪽 방향의 벡터 값이 나와요. 해서 앞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면 핸들을 구현할 수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여러분들 뭐 필요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수직인 벡터를 구해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외적을 쓰고 자 그 뭔가 사이각을 하고 싶을 땐 내적을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동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공식. 자, 속도라는 게 굉장히 있는데 속도와 속력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 전에 속력. 자, 속력은 뭐냐면 스칼라 값이야. 그냥 크기. 그리고 속도는 뭐냐면 벡터 값이에요.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얘는 뭐냐면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라 그래. 얘는 속도는 벨로시티라 그럽니다. 벨로시티. 자, 이게 달라요. 얘는 스칼라는 당연히 그냥 크기만 있고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어요. 해서 속도라는 거는 있잖아요. 자, 공식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동 공식 되게 중요한데 P는 P0 더하기 VT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풀었으면 이동할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면 어떤 물체가 여기 있고 이 물체가 일정 시간일 때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시간 변화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크기가 있고 당연히 뭐 그 방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되고 얘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뜻하니까 보통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 P0에서 P로 갔을 때 자, 요거 일정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거를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속도 V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요걸로 표시해 주는 게 낫겠다. 자, 속도라는 거 한번 공식을 한번 볼까요? 속도는 시간 거리 이걸로 보면 자, 좀 검색이 좀 잘 안 되네. 자, 여기 보시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속도 V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그 위치의 변화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결국 V부터 좀 해보면 자, 속도 V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잖아.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어떤 캐릭터가 여기 있을 때 이걸 p 제로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했어.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 아까 벡터의 차도 얘기했잖아요. 차로. 요거 어떻게 구해? 요거 p 빼기 p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 빼기 p 제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이 공식이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t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vt는 p 빼기 p 제로가 되죠. p 제로를 양변에 p 제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p는 p 제로 더하기 vt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속도 v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분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이동할 위치에서 현재 위치를 빼주면 돼. 그죠? 양변에 t를 곱해주면 그쵸? t가 사라지고 vt는 p-p 제로가 남죠. 그죠? 양변에 p 제로를 더해주면 p 남고 vt p 제로 더하기 요게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p는 p 제로 더하기 vt다. 됐죠? 요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p는 p 제로 더하기 자 속도는 속력 곱하기 방향이에요. 크기가 방향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속력 곱하기 방향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시간 해서 다시 바꾸면 s 곱하기 d 곱하기 디렉션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좀 기억도 해주세요. p는 p0 더하기 vt 이동할 때는 무조건 이 공식으로 뭔가 표현을 해주면 움직일 수 있답니다. 있다는 결과 나오고 이걸로 이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 위치 이동이랑 다 할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델타 타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가장 중요한 거를 몇 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움직인다는 거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이쪽 위치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컷 한 컷이 그냥 정지된 영상이 정지되어 있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변형이라고 해서 보통 유니티에서는 이런 것들을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트랜스폼. 그래서 위치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잖아. 그래서 크기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내가 막 누워 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로테이션, 회전으로 다 표시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존재하는 어떤 위치 정지한 영상이라고 정지된 어떤 사진이라고 표현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게 어떤 변형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물체가. 그래서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변형되는 형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현재 동영상이라면 한 컷 한 컷 사진들이 이렇게 묶어서 뭔가 이렇게 장면이 연출된다라고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요.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도 똑같아요. 게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물체의 이동을 컨트롤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동이죠. 이동 결국엔 변형을 가려면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게 이 이동 공식이에요. 이동 위치 이게 이동도 되고 회전도 돼요. 스케일도 되고 해서 모든 어떤 변화를 표시할 때 쓰는 공식이 이 공식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되고요. 자, 이동과 변형이 다 됐으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지된 영상이 일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게임에서 중요한 3대 요소라고 하면 이동, 어떻게 보면 트랜스폼 변하고 이동,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조작, 그 다음에 하나는 랜덤이라고 해요. 저는 요 세 가지만 꽉 잡을 수 있으면 게임은 금방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우리도 뭔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는 삶을 살고 있고 해서 이동이라는 거는 지금 벌써 하나 배웠어요. 이거 이동. 그래서 회전도 이렇게 이동의 범주에 대해서 똑같고 스케일 변화도 똑같이 진행할 수 있다. 해서 요 공식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시간에 대한 조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도 뭐 공부에 일정 시간을 활용하고 막 이런 시간 이렇게 운동에도 몇 시간 활용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시간에 대한 조작 두 번째 꽉 잡으면 게임 구현이 편해지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랜덤 요소.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가만히 보면 그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 어떤 사람은 공부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조금 해도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이라고 하는데 운을 갖다가 구현하는 요소가 랜덤이에요.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동, 시간, 랜덤 요소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그 게임 제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동, 시간, 랜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왜 이론 쪽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프로젝트 바로 안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 시간, 랜덤적인 요소를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프로젝트 하는 데는 조금 더 편하고 그다음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뒤에 거 이제 뭐 델타 타임이라는 건 시간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 프로젝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동 공식이랑 오늘 좀 배운 거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면 클래스서부터 쭉 보면은 자, 그다음에 벡터에 관련된 얘기와 이동 공식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이 해야 되는 문제라서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봤으면 좀 좋겠고요. 자, 정리해서 뭐 활동 과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